자, 이번 행사의 피날레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날레이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심포지엄에 기여를 했고요. 이 내용을 펼치고 또 개발하는데 우리가 다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라운드 테이블의 취지는 사실 지금 라운드 테이블이 아니라 반원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건축상의 제약 때문에 라운드 테이블로 만들지 못했고 반원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각 연자분들 30분씩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발표를 한 발제자들이 있었고, 또 단체로 여러 명에 의해서 발표가 된 그런 순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겠죠.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이게 전체 심포지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합성을 하는 그러한 연습이고요. 우리가 같이 사고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발제를 다 들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종의 비빔밥입니다. 사고의 비빔밥. 이죠. 이 비빔밥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비벼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지, 자유의지, 그리고 상상력을 가지고 같이 이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랜덤 액세스 사운드에 대한 비빔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잡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랜덤 액세스 사운드라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랜덤 사운드를 액세스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각 발제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연자분들께 한 3분 이내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사회를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은 결국에는 예, 타임키핑을 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까지는 드리고요. 예, 3분 동안 본인의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약간 프롬프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그 진행자로서 여러 아이디어들 간의 그 연결, 이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단지 타임키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좀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좀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프롬프트로서 우선 이 기회를 빌어서 김순주 디렉터님, 그 다음에 스태프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예, 말 그대로. 예,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그래서 뭐 UN 행사 같지 않습니까? 예, 라운드 테이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께
이 심포지엄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단추를 해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랜덤 액세스 사운드이죠. 그리고 서브타이틀을 보면 리사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사운딩 내지는 리사운딩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 리사운딩 그리고 리사운딩 백남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제목하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고의 시리즈를 저에게 발표를 해줬고 여러 가지 디테일도 말씀해줬고 새로운 발견이라든지 그 반추된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지 않으신 분들께는 특히 이 심포지엄 제목과 본인들의 발표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를 좀 요약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좀 자유로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 이내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좀 랜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예, 랜덤이 좋죠? 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최우정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셨으니까 처음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다음에 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백남준의 틴에이지 때 소리가 리사운드 다시 울렸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이런 리사운딩이 계속되려면 어차피 이 틴에이저에서 쓴 작품들이 많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즉 음악적 모티브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이미 나이가 들었고 저기 한 백남준 선생님 100주년 탄생 100주년 즈음에 해서 젊은 작곡가들이 20대 아니면 정말 10대 작곡가들 백남준과 같은 10대 작곡가들이 아까 보여드린 모티브를 가지고 완성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변주곡 바리에이션 써가지고 음악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리사운딩이 되겠죠. 참 다 이해되셨겠죠? Either you designate or anybody wants to give it a go. Is it on? Another thing is that we are required to one person at a time. Yeah. Not speaking together. Thank you. 네, 랜덤 액세스 리사운딩 백남준 이 제목이 백그라운드로 선택이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주얼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리사운딩이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 또 다른 오각 중에 또 다른 감각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뭔가 소리를 반사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 자연적으로 소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파음을 내고 파장을 일으키고 공간의 음파를 움직이고 그리고 또 탁구하는 것처럼 소리가 진동이 되고 그리고 또 생각이 그렇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랜덤 액세스 사운드.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틀어드렸던 백남준님의 육성이 들어있는 1980년대 음성 파일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쪽 모마 쪽에서 저한테 데이터 세트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아카이브에 있는 데이터 셋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플로렌스에서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세트에 랜덤 액세스 비디오가 들어있었는데
이게 비디오 파일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실제로 오디오 파일도 있어서 비디오와 사운드 간에 서로 인터체인지가 일어나는 것 같았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백남주님이 비디오 아티스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백남주님에는 다른 영역이 있다, 다른 면모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새로운 음악과 관련된 그분의 작품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Continue with my statement. Very much. 예,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맥세스 사운드 리사운딩 백남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픈된 제목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들었고요. 또 백남준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학제적인 그러한 접근법, 그리고 슈투가르트 박물관에 있는 그 솜 컬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아이카이브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예, 그래서 이런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하나로 녹아드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김 디렉터님께서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고, 정말 많은 유럽인들의 그리고 그 학사 논문을 보내주셨는데,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유럽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언어가 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 놀라운 자료이고, 또 사실 이걸 열어볼 때 왼쪽부터 보는 건지 오른쪽부터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인 것이겠죠. 이를 통해서 더 복잡한 그런 도전 과제들이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 학사 논문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이걸 좀 어떻게 출판할 수 있는 방법을, 통으로 다 출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백남준의 사상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백남준은 비디오의 아티스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보다는요. 예, 그리고 보이스가 얘기했지만 사운드는 역시 조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형태를 만드는 거죠. 형태라는 것, 예, 소리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을 우리가 소리로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든지 소음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리고 예술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그 예술이 되는 것이고, 또 기술과 예술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고, 또 그 현대 기술들이 있어서 예술의 활용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과포화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술의 수명,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죠.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백남주님이 Music and Dance in Human Civilization,
아까 얀 토벤님께서 엑설트를 보여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조각과 회화 전에는 음악과 춤밖에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뭐 음악과 춤밖에 출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술 작품을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랜덤한 우연을 경험을 했는데요. 현재 백남줌 아트센터에서 랜덤 액세스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또 그 캠프와 같이 백남주님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컨퍼런스가 열릴 거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백남준 아트센터가 이 전시회를 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랜덤 액세스에 대한 연구를 캠프와 같이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남준님께서 이러한 씨앗을 다 심어 놓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백남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큐레이터님 그리고 김순준 관장님의 도움으로써 저희가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좀 더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다룰 수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일반적인 내용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좀 바보 같았을 텐데 처음에 발표를 해서 지금 제 발표가 좀 더 근사하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신규 작곡가들이 작품을 완성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랜덤 액세스 오디오에 대해서 휴식 시간에 제가 얀 씨랑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남아있는 테이프에서 추출을 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이 해주신 내용과도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랜덤 액세스는 저에게 발표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랜덤 액세스에 대해서 느끼고 또 한국에서 백남주님에 대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음악, 비디오 여러 가지 렌즈로 그분을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샬롬 무어맨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 또 백남준님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도 무어맨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랜덤 액세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항상 찾을 수 있고 또 신경망이라는 아이디어 모든 게 다 랜덤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전체 중에 절반은 결정이 되는 거고 절반 정도가 리셋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백과사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계속 D를 찾아보면은 우리 G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랜덤 액세스에 대해서 무엇을 잃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어떤 기회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음악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아카이브를 또 다른 렌즈로 접근을 해보자. 뭐 섹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니어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각도에서 연구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리사운딩이라는 것은 앞으로
고전 음악과 클래식 뮤직의 뮤지션들과 실제 음악 연주 그리고 또 악보에 대한 분석 이러한 것을 하나의 실마리로 삼아서 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액션 뮤직 측면 그리고 또 백남주님의 그러한 삶의 부분이 뉴욕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샬렘 모어맨의 트레이닝은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도 션버그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이 어떤 영향을 비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리사운딩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연구에 대한 논문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랜덤 액세스 사운드의 아이디어는 저는 쉔버그 전문가는 아닌데요. 쉔버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백남주님의 학사 논문을 제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쉔버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음악은 팝뮤직, 1980년대, 90년대 포스트 모던 뮤직과 더 근접합니다. 그런데 백남주님의 음악은 80년대 펑크, 테크노, 뮤직 비슷하다고 느꼈고 제가 뉴욕에서 만났던 백남주님 그리고 또 오리엔탈송, 포스트 모던 타입의 음악과 관련이 있는데요. 션버그의 음악을 듣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백남주님께서도 션버그 논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가 선형은 아닙니다. 리니어하진 않습니다. 백남주님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정한 음악가를 선택을 해서 학사 논문을 썼다라는 거 이것도 리니어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랜덤 액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쉔버그, 바하 뭐 이러한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제 논문을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저희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어서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류이치 사카모토도 백남준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에 굉장히 큰 전시회를 했고 며칠 전에 다시 간단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백남준한테 만나서 얘기하는 사진이라든지 내용 같은 걸 보면서 백남준의 예술이 류이치 사카모토 거꾸로 말하면 류이치 사카모토 같은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대중음악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작곡가가 상당히 일반적인 대중음악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어떤 백남준과의 만남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백남주님은 TV 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왔을 때 굉장히 보이스와 훌륭한 퍼포먼스도 했고 그래서 대중문화적인 현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백남주님은 정말 유명인이었고 사카모토와 백남주는 거의 비슷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카모토도 인스톨레이션 작품을 했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양키스 1990년대 이 모든 사람들이 백남준과 사카모토를 비슷한 맥락에서 존중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인 아트 관점에서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예,
저는 말씀해 주신 내용, 백남주는 1919세기나 20세기라기보다 하우스 뮤직 예술가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비닐 뒤에 데스크로 비닐 레코드 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늘로 돌아가겠죠. 레코드판이. 테이프와 또 같은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어서 비닐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닐 테이프를 통해서요. DJ 1963년 DJ와 마찬가지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이디어의 탄생, 포스트 하모닉 음악, 그리고 청중의 참여, KG나 이러한 것들이 대중음악의 채널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게 어떤 경우에는 발명이 되어야 됩니다. 2번, 3번 발명이 돼야지 인기를 끌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쿠숑도 마찬가지고 1960년대에 가서야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만큼 여러 번 재발명이 되었습니다. 재발명이 될 때마다 약간씩 다른 관점으로 변화가 되었고 재발명이 될 때마다 1960년대 전시에서 보여졌듯이 두샹도 굉장히 그때 가서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백남주님이 저한테 말을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국어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뭐 영어로 하나 또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영어 컨퍼런스고 발표자분들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이제 단어나 이런 용어들을 영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글 말을 하려면 한 번 번역을 과정을 더 거쳐야 돼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일단 좀 부탁을 드리고 영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타이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얀토벤님께서 지금 동일한 제목의 아티클을 말씀해 주셔서 기뻤고요. 예, 아트 포럼에 실렸던 기사가 되겠죠. 제가 오늘 했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의 제작업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제가 초기 비디오 아트에 대한 것이었고요. 백남준에 대한 모노그래프는 아니고 사실 이 아태 지역, 뭐 한국, 일본 이런 걸 보면서 여러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1945년 이후에 사실 뭐 냉전 시대가 있었고 또 그것은 또 러닝 쪽에서도 옵니다. 뭐 랜색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죠. 뭔가 러닝 한다. 즉 여러 방향으로 달리기 내지는 나에게서 멀리서 도망간다. run away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목적지가 없는 목표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익스펠링을 한다라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랜덤밴드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백남준의 노마드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유목민이다라고 한다면 짐이 많으면 안 되죠. 예, 뭐 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력에 반해서 짐을 조금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디쉥 이후에 우리 예술의 과제겠죠. 그리고 전후 상황에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국제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상황이 있었고 이게
뭐로 달려가는 내지는 뭐로부터 달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랜덤이라는 컨셉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후를 생각을 하면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예술에 정말 큰 반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통에 초점을 맞췄었죠. 예, 통하다, 통과하다라는 그런 통이었고, 그리고 이 통이라는 것은 달리는 내지는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이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통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의 벨이 있고 벨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통은 어떤 용기의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플 때도 우리가 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뭐로 달려간다, 예, 한계에 부딪힌다, 그리고 이로 인한 그런 논리와 아방가드 에펙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음악이 있죠.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 이동, 움직임에 대한 것입니다. 음악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에 대해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랜덤하게 프리 시퀀스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순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이밍을 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철학 교수로서 좀 랜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장을 잘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keep running 해야 되겠죠. 계속 달려야만 하겠습니다. 예, 사실 백남준의 예술에서 랜덤니스가 너무 많은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거기에 전략이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요라든지 뭐 베토벤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착안을 하고 있고요. TV라는 그러한 도구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그런 기술이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사실 그림을 그린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백남준 선생님의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랜덤이 아니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까 이규리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랜덤 메모리, 컴퓨터의 랜덤 메모리의 개념도 있죠. 이게 랜덤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면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룹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항상 원하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고, 백남준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에 대한 것을 동시에 랜덤 액세스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랜덤과 이러한 것의 흥미로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화된 랜덤 메모리의 개념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이미 논문의 초창기부터 언급이 되었습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요, 이게 랜덤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랜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말씀, 이걸 보니까 역시 백남준 선생님이 이걸 다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독일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일본에서 얘기하시는 거, 미국에서 얘기하시는 거,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이 심포지엄의 타이틀을 정할 때 원래는 2018년도에 국회 세미나에서 음악에서 TV 굿다로 해가지고 주제는 스터디 오브 쉔베리 논문을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장선적인 심포지엄을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스터디 오브 쉔베리의 논문 필사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심포지엄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제목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
디터 다니엘스나 시차판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니엘 선생님이 그거보다 랜덤 액세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박혜연 씨한테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한번 랜덤 액세스. 무슨 몇 년 전이죠? 그래서 만났을 때 랜덤 액세스 이런 게 나을까? 아니면 뭐 음악에서 TV 빗다로 가지고 좀 이런 게 나을까? 했더니 뭔가 랜덤 액세스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음악에 대한 거, 사운드에 대한 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뮤직이라고 붙이는 것보다 사운드라고 붙다. 그래서 나온 게 사실 랜덤 액세스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작년 11월에 문예진흥기구나 아르코엔이 기금 신청을 할 때 제목도 랜덤 액세스 사운드 이렇게 해서 이제 기금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키오리 선생님과 우연히 1월달에 내가 이제 전화 통화랑 왓츠앱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를 하나 가지고 국제 심포지움을 하게 될 생각이다 하니까 그럼 뭔가 한번 부제를 붙이면 어떨까? 너무 랜덤 액세스 사운드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이제 메모리 너무 일반화된 제목이 아닐까? 하선 말씀하신 게 리사운딩, 뭐지 사운딩, 남주패 이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리사운딩 남주패를 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여기 좀 짧게 되면 오히려 디자인상 이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 게 이제 파이프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파이프 하면 다 이제 보크라든가 고개를 하듯이 남남지하면 거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생님 리사운딩 파이프를 하겠어요 하니까 아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이걸 스미소니안의 샤샤한테 한번 물어보고 나는 이걸 다시 디터 다니엘스한테 독일 쪽에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또 한 번 이 제목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끄는 결과 그래도 남주 팩을 지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리사운딩 남주 팩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제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 랜덤한 것이고 이것 역시 나는 백남준이 저희가 이 시기에 백남준의 심포지움을 하게 되리라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상상을 못했던 것이고 백남준 아트센터가 그런 전시를 한다는 정보조차도 저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또 하고 보니까 이게 백남준 아트센터에 전시를 하고 사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의뢰 그려려니 하는 전시거든요. 왜냐? 백남준 아트센터는 늘 백남준에 대한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연히 생긴 것이지만 너무나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백남준 선생님이 유목민처럼 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셨고 작업도 하셨고 전시도 하시고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너무 이게 우연히 이것도 랜덤하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정말 어제 오늘 이틀간의 이 심포지움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저는 이제 전문 연구가가 아닙니다. 박사나 교수도 아니고 하나의 전시 기획자로서 전시 기획을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랜덤하고 내가 이게 정확한 연구자였다면 이런 비빔밥 같은 심포지움을 구성할 수 있었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제가 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의도로 다양하게 해보자 한 것이 여기까지 왔게 됐고 아까 이제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백남준을 정말 잘 아는 지인 작가와 교수가 왔다 갔는데 참 기쁜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김순주만이 할 수 있는 심포지움에서 너무나 친구로서 프라우드하다.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앞으로 100주년이 되는 2032년이 돼서 지금부터 백남준에 대한 음악이라든가 악보에 대한 연구 이거를 정말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과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가서 정말 한두 사람의 그런 피드백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고 이걸 또한 내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던 무시타탄 박사님 정말 10여 년 동안 저한테 백남준의 아카이브라든가 백남준에 대한 모든 또 사람들에 대한 연결 지켜다니면서 선생님도 연결을 해주고 많은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건강하셔서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초대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조마카이브 관장님은 정말 오랫동안 조마카이브 관장님뿐이 아니라 거기 일하고 계시는 그분하고도 제가 거의 10년간을 이메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에 모셔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감사를 이런 뭐 심포지를 떠나서 그 집배경이니까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Sunjung, can you look at that? That is upstairs. 예, 이걸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층에 가면 뭔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덤하게 요걸 받았고요. 옆에 여성분, 예, 이걸 열어서 한번 그 번역 내진 통역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Just translate what it 예, says.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And that doesn't mean what? 예,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뭐죠? 아,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I think it's a random. 예, 제 생각엔 랜덤 액세스가 어디선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 was saying this is very much in the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정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많은 컨퍼런스에 가보면 와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소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다 김순주 디렉터님 덕분이고요. 그리고 뭔가 전문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문가일수록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죠. 이건 나만의 전문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대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그런 일들, 그리고 디터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 지금 니드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는 것하고도 연관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된 학자들 간의 사고, 이걸 생각하고 싶고요. 뭐 다학제적인 이런 단어, 초학제적인 이런 건 너무 그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끼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그래서 이런 단어는 쓰고 싶지 않고요. 네트워크가 된 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의 그러한 혼이 지금 여기에서 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점들을 연결하고 조각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서 다시 그 백남준 선생님의 혼이 체화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굉장히 그 극단적인 어떤 평등주의를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춰진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정의 이런 걸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언어 놀이를 한다면 랜덤니스와 킹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킹덤이 아니라 랜덤이죠. 예, 하나라는 것, 억압이 되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킹덤이 아닌 랜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논의 중에 여러 가지 그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예, 모아 노란색 테러리스트 얘기가 있었고요. 나는 황색 테러리스트다. 아까 엘카님께서 발표할 때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빈국에서 온 가난한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인용 문구가 생각이 되나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예, 아까 그 백남준 선생님을 인용을 하면서 왜 예술을 하는가? 왜 이런 그 음악과 미술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1950년대에 사실 그 여권 번호가 7번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나 당시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고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이제 국제 무대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읽은 인용 문구가 상당히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국가에서 온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것이
정치적인 체화뿐만 아니라 실천과 관련해서 정말 멋진 어떤 트위스트가 아닌가, 살짝 비튼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여러 가지 헤게모니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흥미로운 개념들이 나왔던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할 때 이 개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바로 첨언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한 20분 정도 발제자들 간의 논의를 이어갈 텐데요. 그러는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리고 저희가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 뒤에 앉아 계신 스태프분께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걸 살펴보고 이 질문을 같이 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답변을 드릴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문들을 다 수집을 해서 최대한 이에 대한 그런 답변 드리고, 또 어떤 컨선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나누었고, 또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출발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중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백남준 아트센터 전 관장님, 이영철 관장님을 초대해서 가능하시면 좀 생각이나 또 이 고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철 관장님, 몇 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영철 관장님께서 어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김순주 관장님께서 그분을 찾으셨는데, 오늘 두 번째 날 이영철 관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영철 관장님의 의견을 본 주제와 관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로 일단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예술에서도 비디오 아트라는 어떤 특정한 섹션 안에서 자연히 뭐 별의별 어떤 닉네임이 있어요. 아주 멋진 닉네임이죠. 사실상 비디오 아트의 데피니션하고 폼을 근본에서 같은 인물이라는 얘기 아낍니다. 굉장히 많이 아껴요. 근데 프레디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포스트 모던 막시스트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해서 다시 사고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의미를 덧붙이기보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데 관심이 있었고, 백남준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백남준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14년도에 레드메이드가 마셜 듀샹의 레드메이드 아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마셜 듀샹의 의미, 그 형식을 알게 됐다. 그것은 1970년대에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 옥토버라고 하는 미술사업, 미술 연구 집단에서 마셜 듀샹을 끊임없이 재해석을 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밝혀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백남준은 듀샹이 이해되는 게 60년이 걸렸다. 그런데 나도
6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올해가 1963년 플러스 60을 하면 2023년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남준이 뭐 태어난 어떤 날을 인류가 처음 달에 간 날이죠. 7월 21일. 뭐 그거를 기념을 매년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91주년 뭐 생신 기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1963년 오늘 63년의 그 많은 사실과 사건에 대한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시회가 낮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아니었고요. 13개의 텔레비전 중에서 7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정보와 연결이 돼서 그것이 변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녁에만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사실 그걸 본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시회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든지 또 많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백남준은 아주 야심가여가지고 그 이전에 음악과 공연을 했던 거를 63년도 전시 안에서 다 종합하고 싶었던 거가 틀림없고, 그 다음에 13개의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건 뭘 스튜디오를 옮겨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아이디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 깊게 실험을 하다가 그것이 발표됐습니다. 소대가리를 손머리를 걸었어요. 근데 아까 발표 중에 마법적인 어떤 행위가 결합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샤머니즘하고 결합되어 있는 대표에서 나오지만 뭐 대감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상적인 어떤 설명인데 정말 한 천재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다 랜덤 어세스 이걸 믹스를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이 백남준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아주는, 마치 컴퓨터가 정확하게 어떤 조건하에서 그 지점을 누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듯이 백남준은 거기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또한 콜드워라고 하는 파시즘 체제가 끝나고 나서 콜드워로 진입을 하면서 미소 간에 이 영토를 갖다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많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통신 위성이었어요. 1962년 7월 달에 텔레스타라고 하는 통신 위성이 처음으로 정지 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대륙간소통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통신 위성이라고 하는 존재와 소머리인데, 왜냐면 소머리는 마르라우마이스트가 그랬어요. 독일에서 이걸 보고 검정색하고 흰색이 같이 있으니까 피아노라고, 그리고 소머리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머리는 제석까지 올려놨는데 나중에 배웠어요. 그것이 자연성이 달과 달에 대한 하나의 인간의 어떤 인공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인공위성이 정치교류성에 걸린 텔레스타가 7월달에 걸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962년이 상당히 의미 있네요. 그래서 62년도에 그로부터 700년 전에 징기스칸이 북과 서를 연결하는 실루루를 연결하는 징기스칸이 탄생한 일입니다. 그것이 80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독일과 몽골에서 큰 행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라면은 옐로 파이어 생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목사한테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예, 한줄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특히 오늘 그 백남준의 악보, 백남준이 살아있을 때도 연주된 적이 없어요. 죽을 때도 연주된 적이 없어.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너무 흥미했습니다. 예. Is it on now? On? Am I on? Am
Thank you, Young Cho, for your 네, 감사합니다. invigorating 관장님. intervention into this 예, conversation. 지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부여하는 열띤 그러한 인터벤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 너무 훌륭한 통역이 이번 행사에서 가능했고, 그래서 예, 이것도 통하고 관련 있죠. 통역. 에도 통이 나오죠. 예, 통역팀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so this is a great also for 예, us. 그래서 지금 다음 내용으로 잘 우리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오프닝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Helpful for us is that because we 다 뉴욕에 거주를 하면서 사카다키, 아키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저희의 대장이 백남주님이었죠. 전체적으로 백남주님이 보스였고, 그래서 백남주님이 유명한 아티스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뉴욕에 있는 제 친구의 보스였습니다. 1987년이었을까요? 그때 백남주님이 누군지는 제가 알고 있었고, 미디어 컴퍼니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 회사를 대표해서 백남주님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때 군대, 기술, 비디오의 관계에 대해서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군대, 군사 산업, 비디오 인터넷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를 그 그레이슨 박사님께 넘겨도 될까요? 그 젠더, 섹슈얼리티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백남주님은 아주 어떤 측면에서 전형적인 아시아 남성이었는데, 요코 오노, 백남준 이 정도만 아시아인으로서 섹슈얼리티와 젠더 이슈를 퍼포먼스, 음악에 투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던 아시아인 예술가들이 드물었던 시대였고, 서구, 비서구, 유럽, 아시아의 관계를 섹슈얼리티 없는 음악과 퍼포먼스, 신체로 표현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질문이 무엇일까요? 일단 요코 오나와 백남주님이 같이 협업을 했는가? 그건가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체를 음악에 어떻게 투사를 했는가? 아주 복잡한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칼레이 루시먼 같이 퍼포먼스 예술가였고, 제가 마소키즘이 여기에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특정 신체가 어떤 정도로 투입이 되었는가, 그리고 스테레오 타입과 같은 의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편적인 신체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특이적인 신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버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자신들의 관계를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앞당기면서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코 오노도 자신의 신체의 한계점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초대했습니다. 백남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겠지만은 그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섹슈얼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측면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문화적으로 1960년대에 에로틱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필요하다. 모델과 같이 특정한 신체를 가진 여성이 필요하다. D.H. 로런스와 같은 검열이 돌아왔을 때 검열이 되기 위해서는 섹시하고 그래서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은요. 휴먼 첼로와 같은 작품을 보면 백남준 스스로가 첼로가 되어서 객체화가 되면서 종속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Hit Yellow Man, 노란색 사람을 때려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연주자가 제국적인 미국인이기 때문에 첼로를 때려야 된다. 그러면서 냉전과 관련된 이슈를 그 퍼포먼스적인 관계에서 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체의 특정한 모습이 중요했죠. 그리고 무어맨의 신체도 그러한 형태를 띄어야 되는 이유가 뚜렷했고요. 거기서부터 단절되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갈수록 아주 스마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In this two-day conference, an important name which is Shigeko Kubota. She was his 예, lifelong 이틀 컨퍼런스 동안 예, 한 번은 언급해야 되는 이름이 바로 구보타 시게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남준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텍스트를 그 작성을 했고 바자이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일본에서 그 구보타 시게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아시아적인 성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시아성에 대해서 구보타 시게코는 예외였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바자이나를 많이 그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게코 쿠보타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분은 그전에는 백남준의 파트너로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더 제고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코 오노와 시게코 이 두 사람이 모두 미국으로 가서 자신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아웃사이더로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아시안네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일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었더라면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발견의 대상이 된 것이죠.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신체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일본을 떠남으로써 아시아를 떠남으로써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구 사람들도 그러한 종류의 뭐 차이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이제 새로운 레이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승주 관장님이나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랜스크립션, 필사, 그 학사 논문 필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 필사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셨는지, 어떤 교훈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누가 필사에 참여를 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뭐 투자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셨는지요? 예,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가 궁금합니다. I have to actually interview this discussion because I wrote a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백남준과 유코 오노 오크에 대한 그 논문을 제가 썼기 때문입니다. 모리 교수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1960년대 아시아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자신들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신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인들은 굉장히 잔혹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또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잔혹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시아인 예술가들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서구의 예술가들의 호기심이 대상이 되었고 특히 일본인 여성 아티스트 시게카 쿠보타라든지 요코 오노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미국에서 아방가드 예술 무브먼트 플럭서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들이 조지 마튜너스라든지 샬롯 모먼과 협업을 하게 되었고 또 백남중도 아시아에서 온 예술가죠. 처음에 일본을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미국으로 왔지만은요. 이러한 아시아 예술가들이 소위 말하는 국제예술가 운동 플럭서스에 참여를 하면서 예술운동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고 그 예술운동이 그들을 포용을 했고 또 루스하게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모든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아주 기뻤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테마로 통합이 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연결성, 커넥티비티였던 것 같습니다. 백남준님은 이 모든 다양한 운동을 연결하고 장르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MMCA 심포지움 에세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백남준의 글로벌리즘과 세틀라이트 작업에 대한 것이고 커넥티비티에 대한 것인데 이영철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황소의 머리는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과 전파의 안테나가 되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을 해주고 다른 시공간을 연결해주고 언어 매체를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체성의 문제, 아이덴티티 문제, 아시아인의 신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국적으로 보이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아방가르드가 아시아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아방가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오코요노, 시게코 쿠보타, 백남준 그리고 에이오 다른 플럭서스 예술가들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요, 그들의 존재 그리고 신체적인 존재가 당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Jill Lee from Yangju University, specializing in research on 예, 감사합니다. 준리 교수님이셨고요. 예, 요코 오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는데요. 네네네, 물론입니다. 사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신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그 마뉴스크립트로 된 부분은 그 악보만 그려져 있고 악보 위에 일본어를 분석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손으로 카피를 못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야 백남준이 얼마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션베크를 이해했는지가 음악가적인 입장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이디오티즘 우리 이큐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감을 하려는 게 제가 그 악보에 대해서 그냥 악보라는 사실만 알지 그게 어떤 화성이 어떤 멜로디라는 것조차도 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 논문을 봤을 때 그 일본어로 된 지금 어마어마한 분량의 두 권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그냥 바보스럽지만 뭔지 몰라 굉장히 뭉클한 감동을 받았어요. 24살의 학사 논문, 아무리 동경대학이 굉장히 엘리트들이라는 대단한 대학을 하더라도 24살이 어떻게 일어나요? 400자 원고지에 200장이 넘는 분량의 책 두 권을 그 원고지를 책 두 권으로 했고 악보는 말씀하셨다시피 악보가 30페이지가 넘는 그런 악보책 한 권 있었다는 사실 하나 거기에 저는 그냥 감동과 뭔가 이제 푹 빠졌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글씨체가 아주 정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악보의 그 음표 하나하나도 엄청 정갈해요. 보통 우리가 예술성이 있는 백남준을 상상했을 때 굉장히 뭔가 즉흥성이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든가 이런 거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24살의 그 젊은 청년의 글씨와 악보 표기법은 너무나 저한테 얌전하고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24살의 시절이 청년에서 장년기를 갖는 그 사이에서 어떤 사고를 냈고 뭘 했을까, 이 안에 무엇이 담아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필사를 이제 제가 지시를 한 거죠. 딸한테 악보를 지시하고 그 마리꼬를 제가 소개받아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을 걸쳐서 우리가 거기 교막까지 방문하면서 필사를 하고 걔가 필사를 동안 옆에서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필사를 끝나고 나면 마리꼬한테 어떤 내용이었나 어땠나 약간 기다가 되고 또 그 시대에 또 네이버를 일본 그거를 통해서 좀 찾아듣는 이런 정도만 들었는데도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느낌이. 내가 뭐 정확한 이론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감동이 없지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바꾼 게 아닙니다. 무리하지만 내가 뭐 박사학위 논문 하나 받는 정도의 걸 해보겠다는 마음과 또 딸과 같은 마리꼬와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를 할 수 있었고 그걸 끝난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3, 4년이 또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걸 시간을 조급하게 빨리 번역을 하거나 알리거나 내가 이런 걸 했다는 걸 알리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여러 사람들한테 심도 있게 전문가 같은 보리 선생님, 시우정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차근차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도 발전된 제2의 백남준의 음악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션베크는 독일어권의 작곡가, 그 다음에 그 스콜이 있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뉴 비네스라는 데서 신비음악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소리에 대해 상당히 정교한 접근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적 매개면서 뮤지컬 파라미터를 음색, 컬러, 그 다음에 그 강도, 인텐시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듀레이션, 길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멜로디, 리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소리를 구성하는, 사운드를 구성하는 그 파라미터, 매개면서들을 아주 정교하게 다루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벌써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스케치를 제가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연구한 게 아니고 작곡가로서 개인적으로 느끼면은 그 션베크와 그 제자들이 했던 그러한 소리에 대한 아주 정교한 접근을 백남준이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본 것이고 제가 그것을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곡가로서 앞으로 보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백남준님의 콘서트가 별로 없습니다. 현대 쉰버그 콘서트도 굉장히 드물고 아날로그 레코드도 당시 굉장히 드물었는데 백남준님께서 악보를 보면서 어떤 음악이 나올 것인지를 상상을 하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코드판도 없고 콘서트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이 머릿속에서 스스로 악보를 보면서 음을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논문의 기본이 된 것이요. 당시 테크놀로지 환경이 지금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혜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 백남준의 아까 악보들 연주도 저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가곡 같은 뭐 산리와 산 이런 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약간 센티멘탈하고 약간 애수가 어렵고 약간 살짝 슬프고 이래서 그 음악적인 느낌이 후에 그 얀토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줬던 그 독일에서 63년에 했던 에튜드 포 피아노처럼 막 소리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피아노를 막 줄여서 이거랑 완전히 극단으로 상반되는 정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약간 고등학교 혹은 청년 시절에 한국하고 일본에서 수학했을 당시의 백남준의 정서와 뭔가 독일에 갔을 때 그 정서 사이의 어떤 간극이랄까 괴리랄까 이런 게 저는 좀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까 거기서 제가 발표한 거 띄울 수 있어요? 백남준 다시 쓴 거? 제가 해도 돼요. 제가 아까 거기 써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 있는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백남준이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빼먹었는데 잘 적어주시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repeat 해놓고 with 남죠. deeper emotion이가 되겠나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주 풍부한 감정, 깊은 감정을 가지고 연주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eeper 맞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또 47년, 48년에 쓴 게 아니고 82년에 다시 기억을 하고 잠수라는 작품을 기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쓰면서 밑에다가 with deeper emotion이라 써서 모르겠어요.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백남준과 보이스가 아까 스테픈 씨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공연을 했을 때 백남준이 걸슈완의 썸머타임을 피아노로 연주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굉장히 좀 그 슬픈 음악이었습니다. 백남준은 애지 있는 연주자였기 때문에 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이 모든 코멘트가 이것을 작곡할 때 나왔던 것인지, 근데 이게 1994년이라고 쓰여 있네요. 94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이 코멘트를 첨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색상, 글씨의 색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까만색, 하나는 까만색이고 다른 건 좀 더 컬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남준님께서 자신의 악보를 다시 검토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보의 오리지널은 어디 있나요? 원본은 어디 있나요? 제가 받은 걸로는 이게 그 이파의 플럭서스 전시 그 카탈로그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파의 플럭서스.
IFA. Struktura, ja, Stuttgart, ja, Stuttgart. IFA Kassel.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탐정이 된 기분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간의 여러 층을 좀 구별해 내려고 하는 탐정이 된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고요. 질문이 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2개는 특정 연사에게 가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4개의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역시 랜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디터 교수님 그리고 또 박혜연 교수님 같은 경우 지금 그 지정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모든 분들께 2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모두에게 가는 질문인데요. 지금 예, 오디블 파인아트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그러한 미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음악과 미술 간의 관계, 그리고 시각 미술, 그 다음에 뮤지컬 아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예,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그리고 랜덤성이 스펙트럴하다라는 것, 요거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결국 시간 기반의 예술,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펙트럴 커넥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스펙트럴이라는 것은 그 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혼이 손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예, 지금 박 교수님께 가는 질문 같은데요. 지금 그 무속인의 그러한 의식들이 있죠. 이것과 일반적인 문화적인 그런 관행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술적인 관행 간에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문화적으로 그 실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있고, 또 무속인의 그러한 의식으로서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아마 디터 교수님께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비디오들을 재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우리가 공개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세스를 좀 더 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랜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플랫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좀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4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답변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스킵해도 됩니다. 우리가 랜덤 액세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슈테판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 백남준 선생님은 남자였고 사람이었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요즘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밀어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갖는, 사람이 갖는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기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백남준 선생님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Yeah, maybe I can relate to what Stefan said. 제가 스테픈 교수님과 관련해서 또 첨언을 하자면요. Similar way yesterday, 제가 어제 with the director of 백남준 아트 센터 현재 관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플랫폼, 백남준 아트 센터의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캠프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두 개의 플랫폼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 서로 다른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관장님께서 이것을 유튜브에 포스팅을 할 수가 없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예술적인 프로젝트고 하나는 뭐 PR 쪽이고 하나는 리서치 프로젝트다라고 예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도메인에 나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리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이게 바로 리믹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믹스가 되면 어떤 게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죠. 젊은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에 의해서도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디지털하게 공개를 하면 어떤 걸로 만들어질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젊은 작곡가들이 완성되지 않은 작곡을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틱톡 이런 데서 너무 확대가 되면 백남준님이 하신 작업이 너무나 난이하고 복잡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지 이게 틱톡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알고리즘이 갈수록 더 실리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랜덤 액세스랑 즉각적인 액세스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뭔가를 올리면 바로 올라가죠. 정보 과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피상적으로 소화되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저희가 많은 기관들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이브 전문가들 두 분 계시고 이 아트워크를 그리고 그 전체를 많은 사람들의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또 저작권법도 있고 지적재산권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좀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쉽진 않겠지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백남준 선생님이 작업한 방식을 보면 immediate access, 즉각적인 액세스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도 보면 이걸 썼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재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늦게 지연된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백남준은 이 작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인터페이스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백남준의 입장에서도 쉔버그의 작품을 몇십 년 지나서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유튜브에서 발견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스테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남준님의 작품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채널을 보면은 기술의 긍정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백남준님은 이미 그 살아생전부터 테크놀로지를 하나의 컨트롤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매핑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우리가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해 줬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술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남준이 기술을 인간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건 한 번 그렇고 그 이후에 정보의 홍수, 압도적인 정보가 컨트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술가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탄광의 캐나리는 아무런 힘이 없이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단순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과 비슷한 일치입니다. 그래서 백남준님을 생각할 때 물론 사회적인 컨트롤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를 가지지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 모든 힘의 매체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서 또 압도적인 기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백남준님이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님이 아직까지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했던 것이죠. 백남준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또 하나 소닉 오드볼 비디오 아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많은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디오 아트의 시간의 형성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을 형성하기, 쉐이핑 업 타임에 있어서 음악이 제일 먼저 이러한 예술 양식을 받아들였고 또 기본 공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어떻게 하면 기발한 답변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요. 제 발표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그 예술사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역할은 어떤 특정 퍼포먼스나 어떤 특정 작품을 다시 재방문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러한 단서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질문을 보면 결국 실제 무속인이 하는 그러한 그 샤머니즘적인 의식, 즉 굿이 되겠죠. 예, 이것을 백남준이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아트를 보여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시각 예술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백남준 선생님이 퍼포먼스의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져간 것 너무나 기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독 퍼포머가 아니었죠. 즉 무당 2명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들은 진옥이 굿을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그 진짜 굿처럼 진행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동시에 그 진정한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동시에 이 의식의 일부를 가져다가 완전히 다른 것을 백남준 선생님이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어가자면요. 자, 그래서 이 굿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보이스하고의 관계를 다시 보여준 거죠. 그런데 단순히 보이스하고의 어떤 추억을 회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밀한 레퍼런스를 보여주었고 또 아까 그 맵 A와 맵 B 이런 작업들을 소환을 하면서 보이스하고 뭐 60년대 이후에 했던 그런 작업들을 다시 이렇게 레퍼런스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나 의미가 다층적이고 또 여러 시점들이 다층적으로 구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경험 또 보이스하고의 관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한마디로 명확한 답변을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그리고 appropria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그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나 그 흥미진진한 하루였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저희가 일종의 그 만찬을 즐기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의식을 진행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김순주 디렉터님의 뭐 일종의 폐사겠죠.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자신한테 첫 번째로 제가 감사드려요. 정말 저도 생각 못했던, 정말 이건 다 랜덤입니다. 생각 못했던 독일, 일본, 한국, 미국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틀 동안 해도 쏟아져 나오는 랜덤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랜덤을 통해서 백남주를 이야기하고, 백남주를 통해서 요셉 보이스라든가, 또 백남주가 관계되었던 다른 모두 쉔베까지 음악이나 모든 걸 통틀어 얘기한다는 것에 정말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이러한 백남주이 한국 태생의 세계인이라는 걸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내가 생각하지만 다음번에 랜덤 액세스를 뭐로 붙일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2032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 심포지움이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고, 또한 새로운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려있고, 그러나 제가 하는 이 스쿠스트라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저를 정말 7, 8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 생활을 말씀을 드릴 것 같지만, 제가 눈이 몹시 나빠요. 그래서 글씨나 문자, 이메일 모든 것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눈이 되어서 정말 몇 년째 무보수로 애써주고 있는 김미교 박사, 이 김미교 박사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심포지움을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저희 눈도 되어주시고, 또 백남준에 대한 애정과 국제 심포지움에 많은 참여가 있는 분이시라면 저희한테 이메일로 같이 참여해 주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정말 뜻깊은 이틀간의 국제 심포지움 랜덤 액세스 사운드, 우리 사운드 남주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